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레저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광고산업 기초에 대한 내용, 기초 세미나 시간인데요. 이 광고라고 하는 업 자체는 그 자체로 가치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다른 이제 제조업 쪽, 브랜드 쪽에서 만들어내는 상품,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판매를 일으켜내기 위한 약간 부수적인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광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광고 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장기 시계열을 가지고 좀 보게 되면 상관계수가 무려 0.97로 거의 방향성이 일치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들고 집행을 하는 행위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소재나 아니면 산업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브랜드 광고를 하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소비재 기업들이 주로 이제 광고를 좀 많이 합니다. 자, 이 경제 성장과 광고 시장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이 광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소비재 기업들의 매출을 이제 촉진하기 위한, 즉 합산 매출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소비재 기업들, 화장품 같은 그런, 아니면 식음료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매출액의 한 30% 언저리는 마케팅 비용에 투자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좀 사이즈가 좀 큰 회사들, 자동차라고 하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일 제품의 단가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원가도 굉장히 크고요. 매출의 한 5에서 한 10% 정도를 마케팅 비용에 이제 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수많은 그 소비재 기업들의 매출을 합산한 것과 이제 광고비 지출액이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광고 시장 사이즈 대략적으로 머리에 한번 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광고 시장은 한 12조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방송 광고 시장이 한 3조 원대 한 중반 언저리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쇄 매체가 한 1조 원대 한 중반 정도. 그다음에 이제 지금 뜨고 있는 이 디지털이 한 5조 원대 수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같은 경우에는 2014년만 하더라도 한 2조 7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6년 만에 한 2배 정도로 시장이 점프를 했습니다. 이때 대비 이제 시장이 늘어나는, 순증하는 그 부분만큼을 디지털 광고 시장이 대부분 다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안에서도 보게 되면 PC 광고 시장은 큰 변화가 없는데, 이제 모바일, 저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모바일이고, 이 모바일이 이제 소비자들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매체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점점 이제 집행이 좀 많아지고 있고, 또한 이 모바일이라는 기기의 특성상 특정 사용자를 식별을 해서 거기 그 사용자에 맞는 적합한 타깃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기법도 발달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 중심의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광고 시장 전체 파이는 GDP 성장률 수준에 연동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저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그 MS 개인, 누가 더 파이를 더 많이 가져가냐, 누가 좀 덜 가져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좀 이 광고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밸류 체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돈을 쓰는 플레이어는 광고주죠.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직접적인 매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광고를 씁니다. 그리고 자, 이 광고주를 위해서 이제 광고 마케팅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회사가 이제 광고 대행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요 상장사 중에는 제2기획 이노션, 그리고 디지털 광고 회사 중에는 에코마케팅, EM넷,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은 광고주가 이제 원하는 캠페인에 맞춰가지고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물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고, 또 광고주가 이제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있을 겁니다. 광고비 예산이 있을 건데요. 일부는 이제 제작물을 같은 걸 만드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 크리에이티브물을 매체에 띄워서 이제 내보내야 할 건데요. 어떤 매체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맞춰서 이제 배분하는 게 더 좋은 것인가를 고민을 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제 광고주라고 하는 플레이어는 이제 증권 시장으로 좀 비유를 해 본다고 하면 일종의 이제 쩐주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행사는 이제 그 쩐주의 돈을 맡아가지고 그걸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운용사의 역할하고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광고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광고는 이제 매체에다 태우게 되죠. TV, 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 인터넷이면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매체가 이제 소비자들하고 직접적인 접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여기에다가 이제 광고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매체의 광고 지면을 이제 대신 팔아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미디어 랩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디어 랩은 매체의 위탁을 받아서 광고 대행사한테 이제 광고 지면을 이제 판매를 하고요. 또한 이제 그 광고 지면을 팔았으면 해당 그 지면에서 얼마만큼 노출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얼마만큼 노출을 일어나고 또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리포팅, 성과 측정 등을 보고하는 일도 미디어 랩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비가 이제 그러면 집행이 될 때 이게 회계적으로 어떻게 좀 인식이 되는지 좀 보실까 합니다. 먼저 광고주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집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억을 집행을 한다고 하면 광고주가 집행하는 돈은 1차적으로는 대행사한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 100억이 취급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취급고가 되긴 합니다만 이게 100억이 다 매출이 되는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일단은 광고를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매체를 대리를 해주는 미디어 랩한테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미디어 랩 입장에서도 역시 이 취급권은 100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매체로까지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매체가 이 100억 원을 매출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체가 이 랩사한테 수수료를 주게 되는데요. 이 수수료만큼을 랩사는 순액으로 매출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편리하게 좀 하기 위해서 한 30%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을 하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은 랩사는 취급권은 100인데 한 30억 정도의 매출 인식을 하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대행사한테 돈이 지급이 되게 되는데, 자기 몫을 떼고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를 지급을 하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취급고 100억에 한 20억 정도의 매출이 인식이 된다. 그래서 대행사와 랩사는 순액으로 매출을 잡고 있고요. 매체는 이제 이걸 총액으로 잡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대행사에는 어떤 곳인지를 좀 볼까 하는데, 이건 단순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개별 광고주, 개별 브랜드들한테 영업을 하고 또 광고 전략 관리, 이거를 총괄을 하는 총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요. 실무를 하고 있는 쪽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매체,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자, 크리에이티브는 저희가 많이들 생각을 해봤던 어떤 멘트를 담을 것이냐, 메시지를 담을 것이냐, 또 어떻게 예쁘게 이제 이거를 디자인하느냐, 이런 제작물과 관련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체 같은 경우에는 매체의
어떻게, 어떤 매체에 얼마만큼 담을지를 배분하는 역할, 플래닝이죠. 그 다음에 구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매체를 플래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지면을 실제로 살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광고주가 KBS 9시 뉴스 직전의 광고 지면을 꼭 원한다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살 수 있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잉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역시 매체를 핸들링하는 능력이 좀 상당히 좀 필요한 분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크리에이티브와 미디어, 매체 쪽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종합광고대행사를 보실 때 좀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취급고가 100씩 발생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죠. 크게 보면 광고대행사는 매체 그리고 제작 이 두 가지 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100씩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취급고는 총액으로 인식이 되지만 그렇지만 실제 매출은 수수료로 매체로부터 리바운드 되어서 돌아오는 것만큼 인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15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미 원가가 없는 순액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GP단에 와서도 똑같이 15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제작 같은 경우는 이 제작을 총액으로 매출을 잡은 다음에 이 제작에 들어가는 각종 원가를 제 회사가 직접 인식을 하고요. 제작 원가를 차감한 나머지를 이제 매출 총이익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대행사의 실적을 보실 때 매출을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매출은 의미가 없는 지표가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어떤 분기에는 뭐 매체의 비중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분기에는 제작의 비중이 높을 수 있는데 똑같은 서비스인데 회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 매출이 뒤틀려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광고 대행사들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그 탑라인 매출액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매출 총액인 요 개념이 해외 피어들은 매출의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2기획이나 이노션을 보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매출을 무시하시고 매출 총액을 매출인 것처럼 간주하시라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광고대행사의 보상 방법입니다. 자, 광고대행사는 크게 보면 커미션과 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0억을 갖다가 집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중에서 일정 퍼센티지만큼을 수수료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뭐 15%라고 하면 15억 원 정도만큼을 이제 가져오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어떤 분기에는 이제 돈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분기에는 좀 적게 쓰기도 하는데 광고주가 이제 집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실적의 변동성이 좀 올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에서 좀 많이 채택되고 있는 방식이고요. 북미 유럽에서는 이제 fee 기준으로 이제 보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fee라고 하는 것은 특정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일단은 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장급 인력 하나에 뭐 대리급 인력 한 두세 명 정도가 필요한 프로젝트다. 자, 이렇게 그 결론이 나오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노동력, 인건비를 계산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일정 수준의 이제 수수료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요걸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 건데요. fee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입니다. 이거는 미리 이제 협의해 놓은 일감 기준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 팬데믹 상황처럼 급작스럽게 경기가 뭐 냉각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하면 커미션 구조의 보상 체제에서는 순식간에 실적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데 fee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ATL과 BTL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광고회사가 과거에 고객한테 이제 청구서를 이제 내밀게 됩니다. 이 청구서에서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청구서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비스 내역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기재를 하게 되고, 근데 이 서비스 청구서에 줄이 좀 그어져 있습니다. 자, ATL이라고 하는 거는 above the line, 요 해당 줄 위에 있는 부분의 서비스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 자, 지금 여기 제가 좀 적어놨는데, 이거는 매체를 경유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뭐, 전통적인 4대 매체나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 광고 등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BTL은 무엇이냐? BTL은, 사람이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고객과 좀 직접적으로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활동들. 이거는 노동력이 좀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분야이고요. 레이버 인텐시브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TV에다가 집행을 하겠죠. 뭐, 굉장히 뭐, 멋진 영상물을 만들어서 TV에다가 집행할 겁니다. 자, 요거가 바로 ATL이 되는 거고요. 또한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요새는 이제 체험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뭐 갤럭시 제품, 이 제품이 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닐 법한 그런 곳에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걸 임시적으로 이게 설치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써볼 수 있게끔, 이런 것이 BTL 서비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ATL과 BTL 모두 다 기업에 있어서는 좀 필요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BTL 같은 경우는 좀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뭐 2010년대 초중반 스토리를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 2010년대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 비즈니스 때문에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광고비를 쏟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제2기획에 많이 들어왔던 일감이 이 BTL 마케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BTL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마진이 좀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과거 이제 그 전체 매출에서 BTL의 믹스가 좀 커지는 그 구간에서는 마진 하락의 원인도 좀 되기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그 A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 고객이 이제 대대적인 TV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한 100억 정도를 뭐 핸들링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150억을 늘리나 200억으로 늘리나 뭐 저 혼자서 다 핸들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ATL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어서 이 ATL이 좀 커질수록 조금 맞은 측면에서 약간 유리한 면도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좀 종합 광고 대행사를 좀 보시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하다, 좀 키워드가 될 만한 사항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